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성문화 이야기이네요. 문화, 무역, 전쟁, 문학, 문자 이것 외에도 바퀴와 같은 인간이 발전하는데 기초적인 것들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자 고대 세계 최고의 문명, 동시에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나 바벨탑과 같이 미스테리도 남겼죠. 성문화라고 할 만한 것도 발전돼 문명화된 곳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문명이 발전하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게 되거든요.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곳에서 의식주는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문명화된 곳에서 의식주는 계층에 따라 부에 따라 달라지죠. 당장 조선시대와 비교해봐도 지금의 의식주는 집단에 따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엄청나게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문명, 경제가 발전하면 기호에 따라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문화가 생기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중세시대 성문화에서 극단적인 기독교의 영향으로 성적 상징이었던 속눈썹이 없는 게 미의 상징이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성문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성문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죠. 바빌로니아 최장편 영웅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여인은 환대의 목적으로 여행자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잠자리를 베풀었죠. 지금은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지만 이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 없는 이들인과 동시에 때때로는 여성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위라기보다는 당연시 되는 일이었죠. 지금도 출산율이 낮다고 난리입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죠. 인간의 노동력은 경쟁력과 풍요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결혼 풍습에 대해 적은 고대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여성들은 무조건 한 번씩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의 신전 근처에서 성을 사고 팔아야 했다고 하죠. 처녀들이 신전에 앉아있으면 남자는 다가와서 한 명을 지목하고, 지목된 여성은 무조건 그 남자와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건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문화이자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의 이야기와도 관련된 것이죠. 헤로도토스가 과장해서 적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성이 개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신화와 함께 살았죠. 메소포타미아가 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들의 작품 신화를 보면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기원전 1만 년경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인구가 쌓이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문명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기에는 청동이 발견되고 전쟁과 교육으로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도시에는 신전이 있었죠. 모든 도시는 저마다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전은 종교적 중심지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왕은 정치적 군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종교적 사제였죠. 왕권은 신들이 부여한다고 여겨졌기에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종교,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신들은 지금의 종교와는 달리 훨씬 더 삶에 가까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은 곧 신화의 발전이었고, 신화는 단순히 자손을 만드는 행위인 성을 하나의 문학으로 발전시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문학 작품들은 엄청나게 음란합니다. 지금 시선에서 보자면 저속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들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신들이 사람과 거의 같다는 것이죠. 신성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과 똑같이 시기, 질투, 불륜까지 저지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들도 비슷하죠. 앞에서 나왔던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는 인간의 왕인 슈신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생략하도록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단군 신화를 배우듯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신화를 배웠습니다. 이들에게 신화는 곧 종교이자 빅뱅 이론처럼 세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하는 도구였죠. 동시에 사랑과 남녀의 관계를,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과 풍습을 가르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성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유독 여신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내용도 전부 여성을 어떻게 만족시키냐이죠. 여신들은 이기적이고 당찼습니다. 만약 여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형벌을 내리죠.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슈타르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길가메시는 피를 닦고 왕이 됩니다. 길가메시를 본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을 만족시키라고 말하고 자신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하죠. 대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길가메시는 꽤 반항적이게 말했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신들의 음식, 음료 모든 걸 가진 당신에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줄 게 없습니다. 사실 반항이라기보다는 이슈타르의 전애인들이 다 놀고
울고 나면 버림받은 것을 보고 거절한 것이죠. 이슈타르는 빡쳤습니다. 감히 신을 거절하다니 부끄럽기도 했죠. 이슈타르는 신들의 왕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구갈한 나는 지상에 내려가 수백 명을 죽여버리죠. 길가메시와 길가메시의 친구 엔키두는 황소를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엔키두에게 저주까지 내립니다. 뭔가 날 것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성이 개방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결혼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었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력 인구는 과거 국가의 가장 큰 자원을 담당했습니다. 사랑에 성에 개방적이라도 놔두면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기를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겠죠. 물론 지금처럼 남녀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여자의 아버지에게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돈을 주는 일종의 계약이었죠. 만약 딸만 가진 집안일 경우 재산이 다 넘어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따져가며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높은 값을 부르는 남자에게 딸을 내어주었습니다. 높은 값을 부르는 지금의 경매와 같죠. 실제로 경매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결혼 시장이라는 그림을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아래의 여자들은 외모를 가꾸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여자에게는 남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경매를 하죠. 가장 높은 값을 부른 남자는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자를 경매로 산다라 부정적이게 들리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죠.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강제로 경매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은 여자만 나가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가 점쳐준 남자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장 높은 값을 부른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었죠. 이혼도 가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 이혼도 있었고 한쪽이 잘못을 했다면 반대쪽에서 마음대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었죠.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에서는 지금으로 치자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결혼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람 분류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죠. 특히 여자들의 불륜이 잦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화, 하나는 구조 때문이죠. 신화에서 여신은 사랑과 성의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죠. 구조적인 이유는 남자들은 첩을 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결혼의 목적은 출산이었기 때문에 신부가 불임일 때 혹은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 첩을 들 수 있었죠. 여자들의 불륜이 많았다고 기록된 이유는 남자는 들켜도 불륜이라고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쪽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것도 남자의 외도가 너무 잦을 때였죠.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가 불륜을 하다 들키면 사형까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남자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가정을 차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여성은 불륜이라는 이름 아래 그 도시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신화도 신화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공동체의 지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신화의 결말은 대부분 한마디로 행복한 아내 행복한 삶이죠. 국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출산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얼른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코웃음이나 치시겠죠. 피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기는 하네요. 메소포타미아의 성문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